우리 보호자님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얼마 전에 감자를 데리고 오셨대요. 보호소에서도 그리고 병원 미용실에서도 밖에서 아예 짖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을 보고 짖는다고 하네요. 우리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아요. 특히 그 유기견 친구를 입양하신 보호자님들께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보호자님들 중에 우리 강아지도 이런다 그러면 또 같이 말씀해 주세요. 같이 답변 드릴게요. 소음이나 외부 인기척에는 전혀 짖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집과 패드를 갈아주려고 하는 경우, 거실에 앉아있는 경우, 가족끼리 대화하는 경우, 안 보이는 경우에도 짖음이 있다 라고 전해주셨네요. 근데 우리 보호자님은 이게 요구성 짖음이라고 생각이 돼서 짖는 경우에 우리 친구가 있는 방에 들어가거나 무시하고 있대요. 이게 잘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네요. 우리 감자는 아직 자기 이름도 못 알아듣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호자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고민이신 것 같네요. 일단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감자가 언제 왔는지 얼마 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온지 얼마나 됐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보호자님께서 요구성 짖음이라고 판단을 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네, 이게 딱 두 가지가 조금 궁금해요. 이 궁금한 이유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감자가 짖는 게 경계성 짖음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 집과 패드를 갈아주려고 하는 경우, 거실에 앉아있는 경우, 가족끼리 대화하는 경우, 무슨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짖는 거면 집과 패드를 갈아주려고 하는 게 조금 무섭거나 그냥 지나가는 게 조금 무섭다던가 가족끼리 대화하는 소리가 무섭다던가,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의 고민은 이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해결 방법은 일단은 지금 보호자님께서 자기 이름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안정을 취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집에 지금 온 지 별로 되지 않았으면 아이가 조금 긴장 상태일 수도 있고 좀 걱정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좀 두려운 상태일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호자님과 친하지도 않다면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집에 온 지 별로 안 됐으면 한 2주 정도, 한 달 정도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유기견 친구들한테 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애기 강아지들은 이 집에 오고 나서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있으면 좀 적응이 돼서 좀 빨빨빨 거리면서 좀 뛰어다니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케이스인데, 좀 유기견 친구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사람이랑 교류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다 보니까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교육이 들어가는 게 조금 필요해요. 이런 친구들은 보호자님이 인위적으로 꺼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감자가 2주 정도 뒤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보호자님과 친하지 않고 그냥 한 구석에서 웅크러뜨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친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유기견 친구들 중에서 마음을 좀 닫는 친구들은 구석에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보호자님은 안타깝다고 그거를 그냥 내두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내두지 않고 목줄이나 리드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옆에서 좀 가만히 좀 시간을 보내준다든지, 이 친구가 여기 있으면 밥을 항상 보호자님이 이게 앞에다 넣어주시거든요. 이 앞에다가 놓지 않고 이 보호자님 근처에 놔준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목줄이랑 리드줄을 할 수 있으면 조금씩 이동을 해보고 걷고 이런 것도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2주 뒤에도 만약에 그런다면 그때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 지금 감자가 만약에 보호자님이랑 친하다, 우리 보호자님이 주는 간식도 잘 받아 먹고 사료도 잘 먹는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짖을 때 적절하게 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짖지 않았을 때 칭찬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이렇게 거절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고 등을 보이고 쳐다보지 않고 이런 방법들로 거절을 하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을 써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우리 감자가 보호자님 무시하는 거, 방에 들어가는 거, 등을 보이는 거, 쳐다보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거절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행동이 계속돼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호자님이 어떻게 하면 되냐? 짖었을 때 적절한 거절이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낮은 단계의 거절에 속하거든요. 우리 보호자님이 바디 블로킹을 아이한테 하시면서 짖을 때 바디 블로킹 바로 해서 짖는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 바디 블로킹은 저희 페프 영상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적절하게 거절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짖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 텐데, 만약에 짖는 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면 거절이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교육을 다르게 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전문가랑 같이 하거나. 근데 적절하게 거절이 잘 들어가면 짖음이 조금 줄어들 건데, 그럴 때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짖는 경우 있죠. 그냥 지나가는 경우, 집값 패드를 갈아줄러 하는 경우, 보호자님이 대화하는 경우, 이런 안 보이는 경우에도 짖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찾으셔서 만약에 평소에 짖었을 타이밍에 짖지 않는다, 그러면 칭찬해 주시면서 이 사회화를 하는 게 조금 필요해요. 이 칭찬이라고 하면 간식을 안 먹는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아이고 이쁘다, 옳지 라고 하는 것도 칭찬의 일종이 될 수 있거든요. 보상의 일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간식을 좋아한다면 간식을 주면서 너가 짖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줄게, 생각보다 괜찮지? 생각보다 무섭지 않지?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짖음이 조금 멎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예절 교육이나 기초 교육,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좀 진행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